네, 제가 지금 법률사무소 완봉의 대표 변호사로 있는데요. 말이 대표 변호사지 뭐 사실은 그냥 구멍가게 사장이죠. 구멍가게 사장인데 어쨌든 간에 벌써 회사를 차린 지도 한 6개월이 좀 넘었어요. 1월 초중순쯤에 차렸으니까 6개월이 넘었는데 제가 이제 올해로 3년 차거든요. 연차로 3년 차지 사실 만으로는 이제 2년 하고 약간 더한 거죠. 한 2년 3, 4개월 정도? 예. 아직 경력이 길지 않은데 개업을 그래도 좀 빨리 한 편이에요. 만 2년도 안 됐을 때 개업을 했으니까. 근데 사실 저는 더 빨리 하고 싶기도 했었어요. 더 빨리 하고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경험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전에 다른 회사에서 좀 일을 하면서 이 개업을 하게 됐는데요. 원래 저도 처음에 로스쿨에 입학을 했을 때는 뭐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냥 그때 제가 로스쿨에 지원할 때 썼던 자기소개서에도 뭐 개업을 빨리 하겠다, 뭐 개업 변호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쓰지 않았죠. 보통 로스쿨 자소서에 그런 식으로 내용을 또 잘 안 쓰거든요. 약간 이제 좀 허황된 소설을 자기소개서 많이 쓰잖아요, 원래. 저도 약간은 그렇게 썼었어요. 제가 이제 학부 전공이 공대다 보니까 저는 에너지를 전공했거든요. 에너지 자원공학을. 그래서 좀 그쪽과 관련돼서 그때 자기소개서 쓰고 로스쿨에 입학을 했었죠. 그래서 재학 중에도 뭐 개업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좀 언제부터 관심이 생겼던 것 같냐면 좀 이제 시험 준비할 때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좀 변호사 시험 준비를 이제 하면서 그냥 내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지금 힘들고 답답한데 공부를 다 마치고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빨리 뭔가 시장의 한복판에 뛰어들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저도 그 시험 준비할 때 밀도 있게 공부를 하던 시절에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법이라는 게 물론 되게 어렵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친구, 지인, 뭐 지인의 지인, 이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웃들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특히 또 많이 들었던 몇 가지 계기들이 제가 아직 변호사가 되기 이전에 공부를 하던 때 이제 제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저한테 이제 법률 자문을 이렇게 구하는 일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그때는 수험생 신분이고 실무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명쾌한 해답을 제가 내려줄 수가 없더라고요. 도움되는 조언을 하기도 어렵고. 그때 진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변호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원래 처음에 없었던 개업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죠. 그래서 나는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일을 시작하면 최대한 빨리 개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회사에서 실무 수습을 하고, 그 회사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였는데 거기서 되게 성범죄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사실상 그 회사 사건의 한 90% 정도가 성범죄 사건이어서 저한테 배당되는 사건도 전부 다 성범죄 사건이었는데, 성범죄라고 하면은 뭐 성범죄를 저지르는 나쁜 남성 가해자가 먼저 떠오르지만 오히려 제가 그 회사에서 성범죄를 다루면서 느꼈던 건 성범죄라는 이 어떤 사건 분야가 굉장히 좀 피해자 측에 편향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가해자로 지목이 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설사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방어해내는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가 들고, 그렇게 해도 방어를 해내기가 어렵죠. 그 방어에 실패하면 바로 성범죄자로 전락을 하는 거고. 그래서 좀 이런 걸 보면서 개업을 하면 성범죄의 피해자 대리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가해자 위주로 좀 대리를 해야겠다. 제가 말하는 건 진짜 뭐 정말 나쁜 가해자도 있을 수 있지만 무고를 당한 가해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잘못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잘못한 거 이상으로 이렇게 고소를 당해서 더 크게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그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좀 그런 사람들 위주로 좀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오래 근무했던 회사죠. 뭐 근무했던 회사가 2개밖에 없으니까 오래라고 하긴 그렇지만, 두 번째 회사에서는 제가 1년 조금 넘게 근무를 했어요. 1년 한 2개월 정도? 네. 그 회사에서도 되게 많은 걸 배웠죠. 그 회사 대표님이 되게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었고,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도 많으신 분이어서 이분 밑에서 많이 실력을 키웠던 것 같아요. 특히 이 회사는 이제 온라인 투자 사기 사건을 많이 했던 회사인데, 온라인 투자 사기를 당하신 뭐 일종의 보이스피싱이나 그 변종 형태의 사기들, 이런 걸 당하신 피해자분들 대리를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사건을 어떻게 수행해야 최적의 결과가 나오는지도 많이 배웠고, 또 이런 분야의 사건들이 좀 어떻게 이제 뭐랄까 로펌들에 의해서 과도한 마케팅과 좀 피해자들에게 수임료를 많이 받아내는 그런 영업 전략으로 어떻게 좀 안 좋게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봤죠, 사실. 그래서 일하면서 그리고 나서 제가 개업을 딱 하던 시점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내가 지금까지 일했던 이 회사들도 정말 훌륭하고 좋은 회사들이지만, 지금 이 정도 시점엔 이제 내가 나가서 회사를 차려도 최소한 이 정도 서비스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해주던 그 정도 서비스는 최소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내가 좀 더 잘해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게 뭐 제가 잘나서 뭐 실력이 좋아서 꼭 그렇다기보다도, 어쨌든 이 회사라는 거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안에서 고객 한 명 한 명한테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결국 그 회사가 가진 모든 역량을 각각의 모든 고객에게 다 100%로 쏟아부을 수는 없어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제가 회사를 나가서 차린다면 뭐 그런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미흡할 수도 있지만, 의뢰인 한 명 한 명한테 제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할 만한 실무 경험은 갖췄다고 판단을 해서 개업을 과감하게 결심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제가 올렸던 영상에도 등장을 같이 하는데, 저랑 같이 지금 법률사무소 완봉을 운영하고 있는, 공동대표를 운영하고 있는 이진현 변호사님,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형인데, 또 이제 진현이 형, 이진현 변호사님이랑 또 같이 이렇게 개업을 하기로 둘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그래도 이거보다는 잘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전 회사 대표님이 보시면 고웃음 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좋은 회사였죠. 너무 좋은 회사였는데 저도 또 그만큼 잘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일단은 정말 처음에는 그냥 손가락발 준비도 하고 개업했어요. 왜냐면 요즘 지금 변호사가 4만 명이 넘었어요. 4만 명이. 근데 이 물론 4만이라는 숫자가 뭐 다른 또 대표 전문직인 의사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적은 숫자긴 한데요. 이 변호사업의 특성상 수요를 생각하면 그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지금 이게 결코 적지 않거든요. 변호사 법조계 내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발이 굉장히 많아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자는 논의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개업을 할 때 초반에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정말 그냥 손가락발 각오하자 우리. 네. 진짜 한 몇 달 동안 매출 없어도 굴하지 말고 해보자, 정말 이런 생각으로 개업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또 주변 분들이 많이 저희를 도와주시더라고요. 또 뭔가 약간 우리 약간 정치 선거에서 얘기하는 약간 샤이 보수 이런 느낌처럼 약간 샤이 의뢰인들이 또 이렇게 곳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제가 또 개업을 했다고 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률 문제, 인생 문제에 대해서 저와 그 고민을 나누시고, 이거를 이렇게 해결을 하고 싶은데 도와달라, 이런 분들이 또 제가 사무실을 차리니까 저에게 연락을 많이 주셨고, 또 그런 분들이 한 달이 건너서 또 비슷한 분들을 소개를 시켜주시고, 네. 정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6개월 정도 됐는데 정말 다행히도 손가락은 빨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다행히도 밥은 잘 사 먹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저희도 이제 회사를 이렇게 계속 작게 운영할 생각은 아니고 규모를 키우고 싶어요. 키우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치열한 시장 속에서 마케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분들이 되게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지금 총동원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죠. 뭐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뭐 등등. 그 외에 또 다른 마케팅 방법도 되게 많은데, 일단 저희도 좀 어느 정도 돈이 드는 마케팅들을 몇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그 마케팅으로 큰 성과는 없었어요. 네. 이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 뭐 우리가 어떤 없는 능력에 대해서 거짓으로 포장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고 잘한다, 이런 부분들을 결국 알리지 않으면 대중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잠재 의뢰인들이 그 잠재 고객들에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당당하게 알린다는 측면에서 저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오히려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마케팅에 대해서 긍정적인데, 이 워낙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 이 마케팅 시장 자체도 또 과열이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 너도 나도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르고 쓰는 기법들도 다르다 보니까 아직 저희도 좀 마케팅에 대해서는 완전히 감을 찾지는 못했어요.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네이버 카페도 좀 운영을 해볼 생각이고, 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것도 뭐 큰 틀에서는 마케팅일 수 있죠.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채널은 변호사 이태경의 정체성을 단독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좀 인간 이태경, 변호사 이태경도 포함되어 있지만 팔씨름 선수 이태경도 포함되어 있고, 그냥 34살 대한민국 청년 이태경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고, 좀 저희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창구로 쓰고 있다 보니까 제가 전면적인 어떤 변호사 사무실 마케팅 채널로 쓰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것도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고,
또 근데 이런 고민하는 재미에 또 이렇게 내 사무실을 차리고 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또 힘들 때마다 이렇게 고민이 될 때마다 또 그런 생각을 다시 하다 보면 그런 고민하는 과정도 굉장히 재미있고 거기서 배우고 얻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좀 제가 유튜브에서는 컨텐츠를 좀 지금 요즘 계속 나름 올리고 있는데 약간 산발적이긴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산발적인 게 이 채널의 컨셉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막 굉장한 노력을 투하하고 있진 않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편집도 거의 없죠. 편집이 된 영상도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제 지인한테 외주를 맡겨서 이렇게 올리는 거지만 그런 몇 개의 영상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금 제가 이렇게 차에서 맨날 찍어 올리는 영상들이나 뭐 이렇게 혼자 앉아서 찍는 영상들은 심지어 자막은 당연히 없고 컷 편집조차 지금 들어가 있지 않죠. 좀 이게 뭐 대충 하고 싶어서도 맞아요. 대충 해야 가성비가 좋잖아요. 네. 그것도 맞고 또 이게 어떻게 제 채널의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좀 편하게 그냥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좀 제가 좀 이렇게 찍는 것도 있어요. 오늘은 그냥 제가 기업에 대한 얘기는 또 안 했던 것 같아서 직접 그런 얘기를 좀 주저리 하는 그런 영상을 하나 찍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뭐 이런 영상도 많이 또 계속 올릴 거고 그 외에 그 편집된 영상들도 종종 올릴 거예요. 저희가 주로 하는 사건 분야들. 특히 저희 회사는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성범죄랑 온라인 투자 사기 그리고 이혼인데요. 성범죄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가해자 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자꾸 가해자라고 표현을 해서 이게 약간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가해자라고 정확히 말하면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 있고 가해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이 가해자들 중에서는 억울한 분들도 많고 또 본인이 잘못한 거 이상으로 지금 처벌받을 위기에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를 저희의 모토로 좀 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온라인 투자 사기는 저희가 워낙 저도 그렇고 이진현 변호사님도 그렇고 사건 수행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 아마 거의 수백 건 이상을 상담하고 계약하고 수행한 것 같아요. 최소 3, 400건, 4, 500건 이상. 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삭해서 특히 또 이 분야는 이제 지금 많은 상당수의 법무법인들이 좀 피해자들의 어떤 궁박한 심리를 이용해서 과도하게 수임료를 뜯어내는 식의 그런 어떤 영업 전략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사건을 수행할 때 좀 합리적인 수임료, 합리적인 조건에서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혼도 물론 남성, 여성 다 대리할 수 있지만 저희는 남성 이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게 뭐 성별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남성의 이혼과 여성의 이혼은 좀 달라요. 다 그런 건 아니어도 상당수의 케이스에서 남성들은 일단 가정과 거리가 조금 더 멀죠. 주로 남성들이 사회활동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조금 더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좀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이혼 소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재산을 분할하는 데 있어서,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남성의 경우는 보통 기여도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보면 좀 지키는 입장이죠. 좀 이런 측면에서 남성 이혼과 여성 이혼이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남성 이혼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힘차게 또 출근을 했으니까 또 제 의뢰인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너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